자, 1번은 다 맞은 것 같은데? 그치? 맨 고등학교 맨 첫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인데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다항식의 연산을 배워요. 그죠? 다항식과 단항식 뭐 곱셈, 덧셈, 뺄셈, 곱셈까지 다 배우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뭘 배우냐? 나눗셈을 배워.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이 여기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둘이 더하면 되는 거 아시죠? 동량끼리 더하면 되기 때문에 A, B, C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문제냐면 그냥 단순 공식 문제야. 내가 아까도 잠깐 단답형 그 오더 하면서 얘기했지만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니네도 첫 단원을 풀 때 내가 외우라고 어떻게 외우는지 그냥 설명은 좀 대충 그냥 쭉 해줄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야 돼. 그 니네 몫인데 그나마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쉽게 외울 순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주면 니네가 열심히 외워서 열심히 시험 보면 되고. 그때 시험장 봤지 나정아? 다 외웠어? 그게 한 23개 정도 되거든요? 곱셈 공식 다 외우면? 근데 커트라인은 0개로 할 거야. 다 맞을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단순 공식 문제라는 거야.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공식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y다 라는 걸로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그냥 단순 공식 진짜. 자, 이 3번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딱 맨 첫 단원이 이거예요. 다항식을 저거로 나누어라 라고 말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설명해도 다들 잘 풀더라고요.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를 나누기 진짜 숫자 나눗셈 하듯이 거꾸로 쓴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개념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목표는 이거예요. 나는 항상 이 최고차항 계수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를 곱해줄까를 생각하는 거야. 뒤에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요. 그냥 얘만 보면 돼. 내가 2x 세제곱이 나오려면 지금 나누고 있는 애한테 얼마를 곱하면 될까? 2x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처음에 2x를 넣으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2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6x. 여기다 쓸게요. 뺄 때 괜히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원래 나눗셈 하듯이 쭉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사라질 거고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x제곱. 왜냐면 뺀 게 없는 애들은 그냥 지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9x에서 6x 빼면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럼 아직 나눗셈 안 끝났어. 나눗셈이 끝나려면 어땠냐면 니네가 숫자 나눌 때도 만약에 내가 3으로 나누고 있어? 그럼 나머지가 3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죠? 같은 이유로 내가 나누고 있는 게 2차야. 그럼 나머지는요 2차 미만이어야 돼요. 2차가 작아야 돼. 1차가 돼도 상관없고요. 상수가 돼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아직 2차항이죠. 그럼 지금 나눗셈이 안 끝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나누셔야 돼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눗셈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요. 가장 큰 차수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인 거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될까 하면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제 빼버리면 사라질 거고 3x 플러스 5. 그럼 이제 나눗셈 끝.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목과 나머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 쉽지 이건 나연아? 이것도 단순 공식 문제예요. 다정이 맞았니? 열심히 외웠구나. 저번 주에 시험 끝난 주에 와서 곱셈 공식 외웠거든, 다정이는. 잘했어. 오히려 도움되잖아, 그치? 어차피 외워야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되고, 이것도 그냥 단순 공식 문제인데, 뭐 지금 증명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외울 때 증명 한번 보여줄 거고, 이 공식이 뭐랑 같냐면, 이거의 값은 뭐랑 같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과 같아요.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공식이야, 공식. 그럼 문제에서 준 대로 대입하면 돼. a-c랑 c-a랑 부호가 틀리잖아요. a-c가 1이면 c-a 관련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이게 c-a인 거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어차피 1이에요. 사실 a-c의 제곱이나 c-a의 제곱 똑같아서 굳이 c-a를 안 만들어줘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제곱은 똑같잖아. 알겠죠? 그 다음 b-c가 3이니까 얘는 그럼 제곱하면 9, 그지? 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냐면 지금 a-c가 1이고 b-c가 3이라면서 난 요걸 찾고 싶잖아. 그치? 둘이 연립해. 빼. 이대로 뺄게요. 이대로 빼버리면 a-b는 마이너스 2네?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요거에다가 2분의 1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순 공식입니다. 단순 공식. 자, 이것도 나누기 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나눈 셈. 내가 좀 전에 그 2번인가 3번인가 3번 풀 때는 직접 나눈 셈을 한 거고, 이거는 조립제법이라는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개념할 때 얘기할 거야. 걱정 너무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이런 느낌이 나고 흐름만 보면 돼. 지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어. 너무 시간 낭비야. 스트레스 받고 있는 너무 감정 낭비고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이게 조립제법이라는 나눗셈은 대신에 너무 편한데 좀 제한이 있어. 1차로 나눌 때랑 개수가 1일 때밖에 못 쓰거든. 나누는 수가 개수가 1일 때밖에 못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립제법을 많이 많이 쓰긴 쓰는데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조립제법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누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나누는 수의 개수들을 쭉 써. 3창의 개수 1, 2창의 개수 A, 1창 개수 3, 상수항 2 이렇게 쭉 써.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로 나누잖아요.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여기다 쓸 거예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 다음에 나눗셈을 거꾸로 써.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건 1은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둘이 더해서 2가 나와야 돼. 나눗셈을 거꾸로 하는 것처럼 원래 나눗셈 할 때 빼잖아. 얘는 더해. 괜히 거꾸로 쓰는 게 아니야. 다 거꾸로 돼. 더해버려. 둘이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긴 3이었겠네. 그 다음 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더해서 1. 3인 줄. 더해서 1. 끝.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럼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20을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1, 2, 4, 5, 10, 20 이런 애들. 다시 말하면 약수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졌다, 완전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머지가 0이 됐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나머지가 0이 되게 되면 얘가 어떤 모습일 거냐면 검산식을 한번 쓸게요. 검산식을 내가 예상하고 쓰면 지금 6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얘는 내가 뭘로 나왔다고 했냐면 지금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눈다며. 근데 니네 좀 전에 앞에 직접 나눠서 해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내가 2차로 나눴을 거고 처음에 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냐? 그치? 맨 처음 목표는 얘랑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몫은 분명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3x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무조건 3x로 시작할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 딱 요 모습일 거 아니야. 검산식을 사용하면. AB가 이미 문자가 AB가 있어서 그냥 C라는 거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럼 검산식이라는 건 내가 나눗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식인데, 내가 얘를 다 전개하면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검산식은요, 검산식이자 항등식이야. 좌변 우변 똑같아야 되니까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검산식이 틀리면 나눗셈이 잘못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개해서요, 둘이 비교를 좀 하려고요. 전개하겠습니다. 6x 세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2cx제곱, 그지? 2c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2c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써도 되냐?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어차피 2차는 이거밖에 안 나올 거라서 좀 빠르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 플러스 3bx. 3b 마이너스 cx 이렇게.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bc.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쭉 전개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다음에 동량끼리 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돼. 왜냐면 당연히 같은 식이어야지 나눗셈이 제대로 된 거라면 같은 식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여기서 내가 뭐라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5는 2C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러면은 그럼 2C가 얼마냐면 2C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C는. 여기다 너 못 찾네? C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B는 1이어야 돼. 맞나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3 더하기 1일 거니까 얘가 4네, 4. A도 4여야 돼. 이렇게 A랑 B를 구하시면 돼요. C는 그냥 내가 임의로 쓴 문자고요. C를 구하라는 건 없어. C는 내가 여기 1차 한가진 예상이 가는데 상수항은 몰라가지고 그냥 둔 문자일 뿐이에요. 괜찮죠? 응? 그 다음에 7번. 복소수가 항상 좀 어려운 느낌인 것 같은데 전혀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렵고 좀 낯설어. 그래서 그래. 일단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랑 W가 있는데 Z바 더하기 W바를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것, 이게 0이 되는데 항상 실수인 것을 기억부터 디귿까지 골라달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렇게 관계식만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고요. 직접 쓰셔야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써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Z를 A 플러스 2i라고 가정할 거고요. W를 C 플러스 DI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단 전제 조건이 A와 B와 C와 D는 실수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런 조건 같은 이런 디테일이 좀 더 신경을 써야 점수가 깎이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마치 유리수랑 무리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유리수, 무리수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Z바랑 W바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면서 여기 위에 바가 붙었다는 거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란 소리예요. 유리수, 무리수로 치면 무리수의 보호를 바꾸는 거? 바꾸면요, A-BI C-BI 얘가 0 된다면서. 근데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하듯이 얘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 더하기 C 마이너스 묶으면 B 플러스 DI가 0이다 라는 거. 근데 얘네를 계산했을 때 0 나왔다는 건 실수끼리 계산한 것도 0이고 허수끼리 계산한 것도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C가 0이라는 건 C는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 B 더하기 D가 0이라는 건 D는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둔 문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요 C 플러스 DI라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라고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디귿까지 볼게요. 자, 기억은 Z랑 W바랑 더했을 때 지금 문제는 항상 실수인 것을 찾는 거예요. I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를 묻는 겁니다. 그럼 Z가 뭐냐면 A 플러스 BI. 이 W바는 요거에 또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꿀 테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전체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에요. 허수 부분의 보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를 마이너스 A 플러스 BI로 바꾸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얘 사라질 거고 EBI. EBI는 실수가 아니죠. I가 들어있는 건 허수라서 안 돼요. 기억은 안 되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둘이 그냥 더하라는데 A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0 되겠네? 0은 실수죠? 니은은 항상 실수입니다. 디귿 Z랑 W바랑 곱하라고 Z A 플러스 BI. W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잖아. 맞나요? 이거 좀 바꿨을까? BI 플러스 A라고 쓰고 이것도 BI 마이너스 A라고 잠깐 바꿀게.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자기 보고 갖고 움직였으니까. 모습은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네? 합차. 앞에 거 제곱, B제곱, I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A제곱. 복소수를 배우면 알겠지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제 I가 없죠? 얘는 항상 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중 되면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만 좀 뭔 소리 하나 싶잖아요. 개념을 듣고 나면 괜찮을 거고요.
그 복소수 관한 문제 또 있어. 근데 계속 아이 거리는데 그 아이랑 좀 친해져야 돼. 아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시험을 잘 못 봐요. 아시겠죠? 아이는 반복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더하라고 하면은 4개씩 끊어서 보는 게 계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4개씩 좀 보면요.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서 마이너스 3i. i의 4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4.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이기 때문에 다시 i입니다. 반복돼서 그래. i는 반복된 특징 갖고 있어서 여기 땡땡땡이 있다는 건 앞에와 같은 규칙으로 반복된다라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수학에서 이 줄임표를 쓸 수가 없어. i, 2i 제곱, 3i 세제곱, 4i 4제곱 그럼 분명히 다음에 5i 5제곱이겠다라고 예상하고 풀어도 돼. 그 다음 분명히 6i 6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 같은 규칙이 아니면 저는 줄임표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i의 5제곱일 거니까 5i 6i의 6제곱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i의 6제곱도 마이너스 1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해줄까? 그러니까 i는 지금 어차피 셋밖에 없으니까 i는 반복되는 애야. 허수라는 애인데 얘가 반복돼. i의 제곱이 내가 마이너스 1이랬잖아. i의 제곱이. i의 세제곱은 그럼 니네 옛날에 지수법칙을 떠올리면 i의 제곱 곱하기 i라고 써도 되지. 왜냐면 지수끼리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랬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얘는 마이너스 i랑 같은 거야. 그리고 i의 4제곱은요. i의 제곱에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아니면 i의 제곱 곱하기 i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가 얘는 1이야. 1. 그 다음에 i의 5제곱은요. i의 4제곱 곱하기 i라고 써도 되지? 지수법칙?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i가 되는 거야. 그 다음 i의 6제곱은요.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겠네? 4 더하기 2가 6이니까? 얘가 1이라서 계속 4로 내가 쪼개고 있는 건데. 얘랑 얘랑 곱하면 i 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 i의 7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 얘 1이니까 의미 없고 i 세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i랑 같죠? i 8제곱.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써도 되고 아니면 i의 4제곱의 제곱으로 써도 되고 지수 곱법칙. 아니 이건 지수 합법칙 쓴 거고. 1 곱하기 1이니까 1. 어차피 반복된다고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반복돼. 여기서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4의 배수들이 다 이미 1이 나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4의 배수를 기준으로 찾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 5i의 원래 5제곱, 6i 6제곱, 7i 7제곱, 8i 8제곱이었거든요. 근데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일 거 아니야. i 4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5i인 거예요. 5i. i 6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고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i 7제곱은 4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4제곱은 1이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7i. i 8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8. 그 다음에 9i의 9제곱, 10i의 10제곱인데 i의 9제곱은 i의 8제곱이 1이기 때문에 i의 8제곱 곱하기 i라서 9i. i의 10제곱은 i의 8제곱 곱하기 i 제곱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빨라질 거예요. 곧. 얘랑 얘네를 지금 더하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순 유리수끼리 무리순 무리수끼리 계산을 하듯이 실순 실수끼리 허순 허수끼리 하시면 돼요. 2-2i 2-2i 이렇게 총 3개를 다 계산하면 2랑 마이너스 10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5i. 그래서 여기서는 a 자리에 뭐가 있냐? 마이너스 6. b 자리에 뭐가 있냐? 5.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10해서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니네 맞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 2차 방정식, 이거 고등학교 것도 2차 방정식 있어요. 아시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진 조건이 뭐냐, 지원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조건. 아니야. 알아? 뭐 있을까? 판별식이랑 관련된 건데. 판별식은 알아? 아니야?
판별식 모르냐 나정아? 판별식이 뭐냐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이 판별식, 얘 이름 판별식이야. 그럼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뭘 판별하길래 얘가 판별식이야. 뭘 판별하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해요. 얘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배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해요. 판별식이 0이면요, 일단 x값은 1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0개. 해가 없어. 근데 이제 좀 복수수 범위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냥 두 허근. 허근이라는 건 어쨌든 근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식이 니네 익숙한 식이지? 익숙하지 않냐? 어디 있는 거냐? 근의 공식 안에 있는 거야. 근의 공식이 루트 안에 있는 애야.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어떻게,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어떻게 부호만 가지고 근을 알 수 있냐면, 내가 근의 공식 딱 썼어. x는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왔어. 근의 공식 썼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양수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x값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인 거야. 얘가 양수면 앞에 있는 뿔마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인 거야.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엄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얘가 0일 때 볼게요. x는 루트 0이 그냥 0이죠?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틀리냐? 틀려? 안 틀려. 0 두 개야? 나연아? 0 몇 개야? 0 한 개지. 0 양수야, 음수야? 없어. 걔는 그런 게 없어. 얘 그냥 0이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한 개냐면 중복돼서 그래. 중복돼서. 그래서 한 개고 중복된 근이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복된 거구나. 그래서 x가 한 개 나온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분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어때? 혜정 이거 어때? 루트 마이너스 5. 좀 어색하지 않아? 왜? 뭐가 어색해? 왜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나? 맞아요. 루트 안에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때 뭐냐? 해가 없는 거야. 실수에서는. 근데 허근이란 허수의 범위를 배우면 가능해. 그래서 원래는 실근은 없다지만 허근은 있다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냥 두 허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수인 건 없어요. 문제에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0보다 커도 실근이 있는 거고요. 0이어도 실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실근이 없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니네는 판별식이 0 이상이에요 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 안 배웠으니까 전혀 혼날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대답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는 게 정상이지. 지극히 너무 정상.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잘 이제 배우면 돼. 졸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4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4 날려버릴게.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죠. a는 4이야. 4 이하인 자연수는 4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정 이때도 없었나 보다, 그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할 때 없었나? 그랬나? 내신 대비 때 왔었나? 나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일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그 단원이 있거든요? 1단원이 다항식 연산이야, 지금 이게. 고등학교 책 딱 처음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이게 지금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그 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와의 관계가 또 나와. 근데 엄청 중요한 단원이라서 내가 애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접한다는 위치 관계를 알려준 거야. 지금 둘이 만나고 있대. 둘이 접한다는 게 어쨌든 만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둘이 만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기억나냐? 나 까먹었을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가 연립이에요. 연립. 제일 첫 번째 해야 돼. 연립 방정식 할 때 그 연립했던 거 알죠?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감법이나 대입법. 근데 여기서는 보통 대입법을 사용해요. y랑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y 자리에다가 쏙 넣어준다 해서 한 문자로 대입, 정리할 수 있게끔 대입을 해줄 거야. 둘이 연립하면 이렇게 쓰면 돼.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3x 플러스 2. 이게 연립한 거야. y 자리 대입해준 대입법을 사용해서. 그럼 지금 내가 이 연립을 왜 했냐면 내가 두 식을 연립하잖아? 그럼 결국 이 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2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했다는 건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온다는 거거든. 니네 마치 니네 이번에 온녀니까 2차 함수 다 시험범위였을 거 아니야. 그치? y절편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해? 왜 x 0 넣는 줄 알아? y축은요, x는 0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값이 0일 거기 때문에 내가 0을 넣었을 때 어떤 y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 y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둘이 연립한 거야. 둘이 같다고 놓는 거지. 왜냐면 똑같은 점을 지나야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같은 점을 지난 거기 때문에 연립한 거야. 둘이 같다라고 놓고 내가 이 방정식 풀면 나오는 x값이 바로 교점의 x값이 되는 거고요. 교점의 y값은 두 함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나와요. 왜냐면 교점이라는 건 같은 점이죠. 만나는 점. 그죠? 만나는 점이 되려면 당연히 똑같은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1,2, 하나는 1,3 그럼 못 만나. 알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대입하면 y값도 나온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요. 정리했고 지금 접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맞닿았다는 건데 이런 느낌인 거야. 다시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 얘기를 접한다고도 표현해요. 이렇게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만나면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교점 한 개 나와야겠구나. 이 방정식 풀면 나온 x값이 교점이라면서 x값 한 개 나와야 돼? x가 한 개 나오려면 어때야 돼? 판별식이? 0이죠. 중근을 가져야 돼요.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착착착 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2차 함수 직선 접한대? 둘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교점 구하기 연립부터 해야겠다. 연립했더니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방정식에 중근이 나와야겠네? 판별식 0이다. 요 순서가 이게 자연스럽게 무르르 오면 제일 베스트인데 알겠죠? 지금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판별식 쓰겠습니다. b제곱 16 마이너스 4ac 8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거요. 그 다음에 8로 나눠 2 플러스 a 플러스 2가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니네가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나도 이렇게 자세하게도 안 할 거고 기출제 할 때는 개념할 때 워낙 뭐 문제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보면요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고 2차 함수 위에 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 이거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인 건데 내가 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좌표부터 따는 게 제일 첫 번째 니네가 해야 될 순서야. 좌표를 설정할게요. 난 보통 C를 많이 땁니다. 뭐 D를 따는 사람도 있는데 C라고 따면 여기 T, 라고 이렇게 T, Y좌표는 뭐예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라고 나와야 되지? X값이 T로 설정하면 Y값은 뭐예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면서 X값이 T야. 그럼 Y값은 뭐라고 써? 아니 X값을 내가 T로 놓으면 Y값이 뭐냐고. 좌표 써야 되는데 0? 왜? 자, 야 얘들아 야 이거 니네 2차 함수로 배웠는데 이씨
네, 이 이차함수가 지나는 점을 알고 싶어? x가 1이야. x가 1일 때 y 얼마냐?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래요. x가 1이면 y는 8이야, 그치? 그래서 1,8 지난다는 거 알아. x가 2면 y는? 그렇지. 대입하면 아는 거 아니야. 난 근데 x를 지금 t로 하겠다고, t로. 그 y 뭐냐고. 그렇지. 아우, 이걸 그렇게 애들이 어려워해. 숫자는 너무 잘하는데 문자라서 그런가 봐. 9-t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에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둘레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둘레를. 근데 여기 2차 함수가 y축이 대칭하고 있고 사각형도 y축이 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얼마냐, 얘들아? 여기가 t잖아. 그럼 여기도 길이가 얼마겠어? t라는 걸 쓸 수 있어. 아시겠죠?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혹시? 오, 9-t제곱. 음수 아니다. y좌표 양수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길이야. 맞아? 그럼 둘레는 뭐라고 하냐면 둘레는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함수식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둘레를 보통 l이라고 많이 써서 2배의 가로랑 세로. 가로는 2t, 세로는 9-t제곱. 이거 할 거 아니야. 가로랑 세로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 맞나요? 그 다음 2를 분배할게요. 그 가장 큰 차수부터 쓸게. 최고차항부터 쓰면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8. 요 식이 바로 둘레거든요? 이게 2차식인데 최대값 구하고 싶대. 2차식 나와있고 최대값 얘기하잖아. 그럼 니네 어떻게 하면 되냐? 완전제곱식 바꾸시면 돼요. 무조건 2차 함수를 떠올려서 완전제곱식을 쓰면 돼.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다 이 값자가 들어가잖아, 수학에서? 그럼 무조건 y의 값을 의미해. 그래서 한번 2차 함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2에 t제곱 -2t 플러스 1 -1 플러스 18 -2에 t-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8이니까 플러스 20.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이렇게 위볼이잖아요. 여기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1,20. 지금 내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y값 중에서 제일 최대인 게 얼마일까? 20. 이거보다 큰 값은 안 나와. 이거보다 큰 값은 요런 점들, 이 점들 다 일단 y값이라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큰 건데 이 그래프 내 위에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건 얘가 안 지나고 있을 텐데 가장 꼭대기는 요 꼭지점이거든.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 바꾼 다음에 여기 붙어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즉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위볼이라서 그래요. 위볼은 최대값 존재해. 일단 위볼에서 최소값 있냐 없냐? 최소값 없어. 못 구해.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가장 낮은 y값을 구할 수가 없어. 알겠죠? 아볼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볼은 최대값 못 구해.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최대값 못 구해. 최소값은 요점 꼭지점의 y좌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12번. 야, 여러 가지 방정식 배웠냐, 다정아? 아, 그래? 우리 학원에서 안 했나? 나연이 있었지? 지원이 있었고? 다 까먹었지? 원래 선행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맛만 보는 느낌이고. 자, 얘도 알려주면 한근이 1-루트 2고 이하이고 개수가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켤레근이 성립해요.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켤레근이 성립하지 않는데 얘는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켤레 복소수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아까 그 W랑 W바가 서로 켤레 관계거든요. 여기서 1-루트 2i 한근이 나머지 한 건 분명히 1+루트 2i다 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인 거니까 x값 3개 나와야 되거든요. 2차 방정식 x값 2개잖아. 얘는 3개야. 4차 4개고. 몇 차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야. 얘 3개 있어야 돼. 근데 2차 방정식 선생님 근 없을 때도 있잖아요. 한 개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다 2개예요. 다 2개인데 니네한테 중학생 때까지만 그냥 뻥치는 거야. 원래 2개야. 중근도 사실 2개야. 2실근이야. 한 개한테 중복됐다고 말 안 하잖아, 사실. 그죠? 2개인데 그냥 니네가 중학교 거 문제 풀 때는 x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헷갈릴까봐 그냥 근이 1개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냥 다들 편하게 하려고. 그럼 0개인 건?
연계인 건 사실 허근이 있는 거야. 실수에선 없는 연계인 게 맞는데 사실 두 개 허근이 있는 거야. 몇 차 방정식이냐에 따라서 다 근의 개수는 그 차수마다 있어. 근데 그게 다 실수라고 할 수가 없을 뿐인 거지. 알겠죠? 얘도 세 개 있는 거야. 근데 세 개가 다 실수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얘만 해도 두 개가 허수인데? 두 개 실수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세 개를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물어봐, 알겠지? 혹시 풀다가 근데 2차 방정식인데 항상 두 개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봐. 언제든 궁금한 거 싹 다. 알겠지? 나머지 한 개는 알파라고 놓을게요. 모르니까. 켤레 관계인 건 두 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앞에 부호만 틀려주는 건데 부호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밖에 없을 테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뭐 쓸 거냐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나도 그때는 선행인데도 니네한테 외우라고 했었는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서 외우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난 지금 바로 쓸게. 세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6이랑 같아야 돼. 진짜 말 그대로 이름처럼 근과 계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외우는 거지. 세근의 곱 6은 1 마이너스 루트 2i, 세근의 곱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i, 그리고 알파까지. 합차죠? 둘만 먼저 곱할게. 1 마이너스 2i 제곱 곱하기 알파. 근데 i의 제곱은 얼마라고 외우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외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플러스로 바뀌어요. 3알파. 약분하면 알파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난 세근을 다 알게 된 거고 나머지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입이 아니라 또 근과 계수 관계를 쓰시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근의 합. 세근을 더하면은 4.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하냐면 b는 두 근의 곱의 합.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 더한 게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라서 b를 알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3. 얘랑 얘랑 곱하면은 2 플러스 2루트 2i. 얘랑 얘랑 곱하면은 2 마이너스 2루트 2i. 사라질 거고 결국 뭐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b, a, 11이 되겠네요, 답은. 뭐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13번. 자, 13번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오메가라는 애죠. 아까 단답형에서도 하나 있었던 거 봤을 텐데 여기 학교는 지금 오메가에 관한 문제를 2개를 냈네. 식도 2개 다 냈어. 이 오메가에 관한 식은 보통 2개밖에 안 나와서 나는 3가지를 외워서 쓰라고 합니다. 아시죠? 지금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일단 대입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2차식이 나오거든요. 이수분해라면. 그 2차식의 직접적인 허근이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는 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반항 같다라는 총 3개씩을 쓰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는 외워라고 내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고등학교는 외워야 될 부분이 많아. 솔직히 중학교 때는 있잖아. 내가 진짜 애들 막 열심히 그냥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애들이 다 점수가 100점, 90점이 나오거든요? 진짜 직전도 그래. 직전도 막 내가 8시간 막 엄청 오래 시킨 학생들이 몇 명 있잖아요? 끝까지 시키면 점수는 나와. 중학교는 가능해. 고등학교는 내가 선생님의 혼자로는 절대 성적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 니네가 해줘야 될 몫이 너무 커져. 고등학교는. 그래서 중학교 땐 니네가 의지가 없어도 우리가 막 시키고 몇 시간 시키고 문제 풀리고 막 오답하고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서 거기 가도 문제가 그렇잖아. 니네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 중학교 그 문제들을. 고등학교 때는요. 니네가 외워야 할 것만 엄청 많잖아. 일단 공식 다 외워야 되지. 내가 이런 것도 다 외우라고 한다고 했죠. 왜냐면 시간이 더 없거든요. 지금은 검토 막 2번, 3번씩 하거든. 빨리 푼 애들은.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때는 검토를 못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다 외우라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외우라는 말도 진짜 많이 할 건데
난 좀 고등학교 애들 그래도 수업하고 나면 이런 생각 하거든? 아,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해 과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기랑 이해가 섞여 있어. 무조건 암기 과목도 있어, 수학은. 외워야 돼.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게 계속 외우라는 말을 좀 이거 문제를 지금 오답하면서 꽤 많이 하는데 이거 나중에는 외워야 돼, 나중에는. 알겠지? 시험 보기 전에는 그리고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몇 개월 뒤면. 어쨌든 이렇게 쓰고요.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의 2021제곱을 물어봤는데 오메가란 애도 반복돼요. i도 반복되고 왜 오메가도 왜 반복됩니까? 라고 하면 왜 반복되냐면요. 거듭해서 곱해서 1이 되잖아? 그런 애들은 무조건 반복된다는 뜻이야. 거듭 곱해서 1 됐어. i 아까 4번 곱해서 1 됐지? 그래서 4개씩 반복된 거야. 3개 곱해서 1 됐지? 그럼 3개씩 반복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하면 다시 오메가가 나오는 건데? 거듭해서 곱해서 1 된다는 거는 니네한테 무조건 얘는 반복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메가의 2021도 3개씩 반복될 거니까 일단 3으로 나눌게요. 3으로. 2021 나누기 3 하면 6, 3, 18. 22. 6, 3, 18. 얼마? 41이냐? 안 되는 그럼. 6, 7에 21이구나. 6, 7에 21. 11이냐? 3, 3, 9냐? 이거네. 그치? 나머지가 2가 남는다는 건 일단 오메가의 세제곱에 673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바로 이거 곱한 다음에 2까지 더하면 2021이 되나봐요.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잖아. 1을 673번 곱해봤자 1이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다시 쓰면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1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괜히 저렇게 터무니없이 큰 차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이게 작은 차수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뭐냐? 자, 이걸 넣어볼게요.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이 얼마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고 오메가가 해면 오메가 바는 자동적으로 해가 됩니다. 사실 내가 요거를 안 썼지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것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라는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오메가가 해면 오메가 바는 자동적으로 해요. 세트야, 세트.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습이 나오려면 오메가 바가 분모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오메가 바를 곱할게요. 오메가 바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이 0이구나. 얘만 옆으로 이항하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운 걸 가지고 다 바꾸고 막 양변을 곱하고 나누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처음 봤을 때나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별거 없어. 곱하고 나누고 모양 최대한 만들고 차수 줄이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나중 되면 애들이 오메가 문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지. 그러니까 됐나요? 단답형만 먼저 볼게요. 복소수는 또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다시 다 처음부터 할 거예요. 11월 22일 수업부터는 선생님들이 2명이 들어가잖아. 근데 한 분은 무조건 처음부터 진행할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한 분은 이어서 나가는, 원래 하던 게 있잖아요. 고등 선행을. 그걸 이어서 어쨌든 교재를 끝내는 선생님 한 명 있을 거고 또 한 명은 처음부터 다른 밤마다 교재는 틀리겠지만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지금 얘도 보면은 복소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4z바 마이너스 z가 6 플러스 10i 6 플러스 10i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1인 줄 알았어. 1, 2다 이렇게 한 줄 알았어. 자, 6 플러스 10i입니다. 지금 보여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써줄게. 4z바 마이너스인 것 같죠? 야, 니네 책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칠판이라 더 안 보이는 것 같다. 마이너스 맞아요? 6 플러스 10i를 만족하는 복소 z를 구해라 이런 말인 거잖아요. z라고 써있으면 절대 문제 못 풀어요. z라고 써있으면 니네가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a 플러스 bi라고 써줘야 돼. z는 a 플러스 bi라고 쓰고 요때 a랑 b는 실수입니다. 실수. 이게 실수라는 전제가 없으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나뉘질 않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전제가 필요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배우는 거는 뭐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좀 잘하려면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 니네가 중학교 때는 막 범위 같은 것도 그냥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 뭐 많이 안 쓰고 했다면 고등학교는 좀 이런 범위들을 더 잘 써버릇해야 돼요. 아무래도 객관식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A, B는 실수라는 전제를 꼭 쓰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대입해줄게. Z 바라는 거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라는 소리잖아요. 켈레 복소수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4 곱하기 a-bi로 넣으시면 됩니다. 허수부분의 보호를 바꿔서.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게 6 플러스 10i다 라고 z랑 z바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를 분배하면은 4a 마이너스 4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6 플러스 10i인데 지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리수랑 무리수처럼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여기서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한 거여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어, 결과가. 절대 둘이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둘이 계산하면 3a인데 이 3a가 6이어야 되고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5bi인데 이 마이너스 5bi가 10i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a가 얼마냐면 a가 2가 되는 거고요.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z가 뭐냐면 2 마이너스 2i다 라고 z를 구하고 z랑 z바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z바는 뭐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질 거니까 2 플러스 2i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는 상황에서는 합차죠, 합차. 그치? 모습은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니까 합차고 앞에 거 제곱 4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4i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외워요. 알겠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4 더하기 4에서 답은 8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이게 단답형 1번 답이에요. 단답형 1번 답. 그리고 단답형 2번. 자, 이건 좀 반가웠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중학교 때 2차 방정식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거? 왜냐면 복소수 범위를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좀 써봅시다.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할 관계 쓰면 되죠.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민지야?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뭐예요? 거짓말.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인 것 같은데. 1. 두근의 곱은 준이야 뭐냐? 얼마냐 그럼? 3.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이 세제곱은요. 이거 문제에서 물어본 이 세제곱은요. 곱셈공식 외우셔야 돼요. 지금 모두가 다 새로운 교재로 처음 공통수학 1을 시작을 할 텐데 곱셈공식 시험은 진짜 다 볼걸요? 안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못 외우면 뒤에 진도를 못 나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요거 공식 혹시 기억나냐, 유경아? 안 배웠나? 처음부터 안 배웠나? 아, 그러면 승민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 알파 플러스 오. 굿.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얘 대입하면은 1. 그 다음 마이너스 9 곱하기 1이니까 그냥 9죠. 그래서 얘는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단순 공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 공식. 단답형 3번. 자, 요거는 나연이 좀 기억나겠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의 한 허근을 저 W라고 쓰고 읽는 건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 근데 그 오메가에 관한 방정식은 딱 거의 대부분 2개밖에 안 나와. x세제곱이 1이라는 방정식 아니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것들 아닌가요? 니네도? 그죠? 지금 거의 다 중3들이 이거를 배우고 끝마치고 내신 대비를 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도 보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3개를 쓰고 시작하라고 해요. 지금 이걸 보잖아? 근데 내가 매번 얘를 허근을 구해가지고 오메가에 관한 성질을 매번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외우세요. 어차피 식이 2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니네가 이 3가지 식을 뭘 써야 되냐면 근이 오메가야? 그럼 대입하면 분명히 성립하겠네?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일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2차 방정식의 그 근 중에 하나가 허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가 성립하냐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도 성립해요. 그 다음 하나 더.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라는 식까지. 총 3개. 이거를 쓰고 시작해야 문제 어떤 게 나오든 간에 바꿀 수 있어. 자, 저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이 오메가라고 한다고 해서 일단 대입을 하지 말고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2오메가일 때 A랑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니네가 쓸 수 있는 게 반드시 나머지 근은 2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어. 둘이 켤레 관계일 거거든. 무조건. 왜냐면 A, B가 실수니까 개수가 실수면 켤레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 근이 2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 2오메가 바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랑 B는 어떻게 구하냐? 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쓰시면 됩니다. 둘이 더하면 2오메가 더하기 2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요. 근과 개수 관계 쓰면 마이너스 A가 돼요. 마이너스 A. 그럼 내가 이거 2로 묶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결국 마이너스 A인 거구나. 그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찾냐? 이걸로 찾으셔야 돼요. 자, 오메가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 대입할게요. 그 자리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였다 넣은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니까 얘만 옆으로 이항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라서 얘가 2가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B도 구해볼게요. B는 근과 계수한계에서 두 근의 곱을 쓰면 되잖아. 두 근을 곱하면은 4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고요. 근과 계산을 쓰면 이게 B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 여기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어떻게 찾냐면 이번에는요 얘를 엿다 넣을 거예요. 엿다가 오메가의 세제곱을 쪼개려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은요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분명히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1이니까 B는 4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진짜 니네가 고1 때 나랑 막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절대 안 물어볼 문제들이야. 지금 내가 오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얘도 보면요 지금 얘는 요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자, 일단 항등식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항상. 내가 어떠한 x값을 대입해도 이건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x값 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면 x의 값을 묻지 않아요. 뭘 넣어도 다 성립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a랑 b 찾으래. 그냥 a랑 b를 찾게만 하면 돼. 내가 여기서 뭐 fx를 찾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a랑 b만 찾으면 돼. 그럼 잘 봐봐. 그럼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지금 x의 6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는 너무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잖아. 너무 그러고 싶지 않냐? 인수분해 하세요. 합차로 쓰면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fx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자, 인수분해만 한 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만 쪼갰어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어차피 a랑 b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 이거 fx 이런 거 괜히 거슬리잖아.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fx를 사라지게 만들려고요. fx 쭉 사라지고 어떤 상수만 나오면 내가 a, b에 관한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fx 사라지려면 곱해져 있는 애들만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뭘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식을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값을 대입하고자 하는 거야, 나는. 그걸 대입하려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한 번씩 대입하면 되겠지. 요거는 풀다 보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요 2부터 넣읍시다. 2부터 x 2 넣으면 2의 6제곱 64 마이너스 8a 플러스 b는 2 넣었으니까 이거 사라질 거고 2 넣었으니까 12에서 4 빼면 얼마야? 8이냐? 이거 식 하나. 그럼 마이너스 8a 플러스 b는 64 마이너스 56인가? 맞죠? 64에서 8 빼면 맞지? 56?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야지.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64 이번에는 플러스 8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쭉 사라지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겠다. 맞나요? 그럼 얘는 8a 플러스 b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0인가요? 마이너스 80? 그리고 내가 지금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랑 둘이 더합시다. 더해버리지 뭐. 둘이 더하면은 2b가 얼마냐면요. 둘이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36인가요? 맞냐? 그래서 b가 얼마야? 숫자 되게 크네.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68.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68이면 여기다 대입할까? 8a 마이너스 68은 마이너스 80이니까요. 8a가 얼마냐면
옆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저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8이냐? 65겠네. 65 됐나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사수령 2번. 3차 방정식에서 0이 아닌 두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일 때 A랑 B를 구해라. 자, 일단 0이 아닌 두근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둘 다 뭐 4차 방정식 다 마찬가지로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3차 방정식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X로 묶여요. 그죠? X로 묶이고 나면 일단 0이라는 근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0이 아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것 뿐입니다. 자, 이를 인수분해하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이고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인데 얘가 0이 되게 한 X값은 0 이미 나왔고요. 얘가 0이 되게 한 X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랑 다름없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또 찾읍시다. 두근의 차만 지금 나한테 알려줬으니까요. 두근의 합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다 이렇게 찾았어. 그 다음 나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서 보통 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에서 진짜 많이 쓰는 공식인데 내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두근의 차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곱셈 공식 중에.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으로 두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 4AB 공식이라고 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라는 공식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좀 많이 써요. 고등학교 때 더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9는 1 마이너스 4a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기 전에 진짜 한 5번은 풀 거거든?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진짜 이걸 3번이고 5번이고 풀어도 계속 틀린 애들이 있어. 너무너무 어려운가 봐.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옛날에 선생님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거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내가 수업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에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했었어. 그때부터 유명해. 그때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어려운 애들은 그냥 3번이고 4번이고 해도 계속 어려워하고 쉬운 애들은 쉬워하고 근데 내가 그 이후에 고1을 또 맡았을 거 아니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려운 애들이 줄는 거야. 애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건가? 기출문제를 많이 봐서 그런 건가? 이제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좀 맞더라고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26년에 이제 또 고1을 내가 맞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맞는 애들이 더 많아졌을 거야. 이제 이거는 심한 문제 끼지도 않아, 얘들아.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풀어봐서 이제 옛날에는 거의 학교 시험 변별력 문제를 막 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익숙하게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안 틀려, 이런 걸. 그래서 옛날에나 어려웠던 문제지 지금은 그냥 다 맞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을 다니면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됐어. 알겠죠? 그때는 막 학교에서 완전 막 변별력 문제로 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출지 얼마나 많겠어, 이 문제가. 애들이 너무 많이 푸니까 이제 애들이 맞아. 근데 이걸 계속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푸는 거죠, 뭐. 너무 많이 푸니까. 기출지 너무 많으니까. 진짜. 매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많았으니까. 이게 지금 2020년 거잖아? 그 전에 거 더 있어. 2018년, 2017년 계속 있어. 매년. 그러니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학원 다니는데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근데 처음 봤을 땐 당연히 어려워. 근데 어차피 또 볼 거야. 한 10번은 보지 않을까 싶은데 봐봐요. 일단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x 플러스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인데 난 fx를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이건 좀 어느 정도 나머지 정리에 좀 문제를 좀 풀어본 학생들이 좀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 검산식을 쓰셔야 돼요. 검산식이 좀 이제 거의 자동으로 써야 되거든. 나눗셈, 나눗셈이 이제 첫 단원의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 검산식을 항상 써버릇 해야 돼.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어진 문장으로 검산식을 좀 쓰면요. fx는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여기서 몫을 그냥 qx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몫을 대부분 쓸 때 qx라고 씁니다. 영어에서 따온 거죠. 몫의 영어에서 따온 거라서 그냥 q라고 쓸 거고 x에 관한 다항식이다 해서 그냥 괄호에 x만 쓴 것뿐이에요. 크게 의미는 없고. 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치? 그 다음 또 x 플러스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한 거는 식으로 표현할게요. 나머지 정리를 니네가 몇 달 동안 배우면서 뭘 익혀야 되냐면 저 문장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를 익혀야 돼. fx를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내가 하나의 식으로 쓰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단원의 핵심은 저 문장들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없냐. x 플러스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내가 지금은 개념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식만 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fx를 최종적으로 묻는 건 이겁니다.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분명히 틀렸겠죠. 뭐 q'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rx라고 쓰는 순간 이 문제는 망합니다. 절대 rx라고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되냐면 지금 내가 나누는 거를 3차로 나눈다며. 그치? 일단 3차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3차 미만이어야 돼. 나눗셈을 배우면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숫자랑 똑같아. 숫자처럼 숫자도 내가 만약에 20을 3으로 나눠. 근데 나머지가 3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어? 없죠. 없잖아. 3보다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보다 큰 값이면 지금 나눗셈이 덜 된 거잖아. 더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다항식의 나눗셈도요. 내가 만약 나누는 게 3차야? 그럼 나머지는요. 무조건 3차 미만이어야 돼. 2차, 1차, 상수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쓸 때 rx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쓸 거냐면 2차식으로 쓸게요. 어쨌든 최대 2차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지금 나한테는 총식이 3개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그죠? 그럼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일단 f-1이 마이너스 일단 이거 풀이 방법도 엄청 많은데 일단 처음에 직접 나눗셈으로 보여주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풀이가 엄청 짧아지고 쉬운 풀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직접 나눗셈으로 풀어줄게.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해야 뒤에 쉬운 방법들도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일단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아니까 대입부터 해줄게요. 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게 지금 요게 rx인 상황이에요. 요게 rx.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네? 그치? 그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는 이 식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식이 없잖아. 그치? 더 이상 식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문자가 3개니까 식이 최소 3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냐면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fx를 x-의 제곱으로만 나눴다고 해도 이 나머지랑 비교하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얘는 x-의 제곱으로 나눈 건 아니잖아. x-2의 제곱이랑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눈 애랑 몫은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을 검산식 쓸게. 20을 내가 3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6 더하기 2 이렇게 쓰죠. 검산식 쓰면. 나 뭐라는 거니? 20은이라고 써야 되지? 나 뭐하냐? 20은 3으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써도 돼? 내가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말해도 돼? 상관없지? 내가 2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라고 말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20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누고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되지 않냐면 둘이 그냥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둘이 그냥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야. 맞죠? 근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을 뭐라 할까 20을 22라고 해볼까? 내가 22를 얘들아
6으로 나누면 응? 그럼 나머지가 몫이 얼마냐? 63 세 개밖에 안 나와. 6, 3, 18이지. 나머지 얼마 나오냐? 4가 되지. 그래.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둘이 바꿔볼게. 왜냐면 나눈 애랑 몫은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바꿔도 된다며. 그치? 내가 바꿔볼게. 3으로 나누고 몫이 6이고 나머지가 4.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죠? 왜 얘랑 같은 상황인데 왜 이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해봐, 유경아. 맞아. 나머지가 나눈 수보다 커서.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실제로 21을 3으로 나누면 3, 7에 21 해가지고 나머지가 1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내가 덜 나눈 상태가 돼버려서 안 되는 거야. 막 바꿔도 되는데 나머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나눗셈이다 보니까. 이거 이해되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4는요 3 곱하기 1 한 다음에 1이 더 더해지는 모습으로 바꾸면 여기서 4한테 3이 더 있었던 거니까 3으로 묶어가지고 6 더하기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7 더하기 1로 만들면 내가 원래 나누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4에 3이 더 있기 때문에 묶여진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해하냐 내 말? 잘 봐. 이거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렵죠? 이해만 하면 돼. 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내가 x-의 제곱 나눴다고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너무너무. 얘랑 왜냐면 식이 없어. 얘랑 똑같이 만들고 싶거든. 근데 얘랑 똑같이 만들게 되면은 지금 내가 얘로 나눴어라고 뻥쳐도 돼. 근데 나머지가 얘가 될 수 있어? 그럼? 안 되지. 얘가 될 수가 없어. 그죠? 내가 2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가 될 수 있어? 없잖아. 절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한 번 더 나눠야 돼. 한 번 더.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얘 분명 얘한테 3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x-의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묶어내는 게 쉬운 방법인데 지금은 니네가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 직접 더 나눌게요. 지금 내가 얘다 요 4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치? 아직 나머지가 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를 더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직 덜 나눠졌으니까 더 나눌게. 내가 이거로 나누고 있던 상태니까 이거로 나누시면 돼요. 얘를 전개해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나누면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최고차항이랑만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내가 ax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 a만 곱하면 돼. 뒤에는 무시하고. 여기다 a를 곱하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이다 라고 쓰고 얘네를 빼면 b 플러스 4ax 플러스 c 마이너스 4a이다 라고 쓰고 나면 이게 진짜 나눗셈이 제대로 된 거라서 내가 얘를 뭐라고 쓰냐면 잘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번엔 이제 fx는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 q 프라임 x라고 쓰고 뒤에 나눗셈이 나머지가 덜 됐기 때문에 얘를 또 표현하면요. 얘는 얘로 나누면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 플러스 4ax에다가 c-4a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뭐 했냐면은 그 얘만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괜찮죠? 그럼 이제 x-의 제곱 묶을게요. 자, x-의 제곱 묶으면 x 플러스 1 q 프라임 x 플러스 a까지는 묶여. 왜냐면 x-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요. b 플러스 4ax 플러스 c-4a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해하고 있냐? 그래?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요만큼이고 나머지가 얘예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지.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면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얘랑 몫도 똑같고 나머지 똑같이 나와야지. 왜냐면 똑같은 식을 똑같은 애로 나눴는데 몫과 나머지가 다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들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 있죠. b 플러스 4a가 얼마랑 같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c-4a가 5랑 같다는 걸 구해낼 수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 넘겨.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얘도 넘겨.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구해놨던 요식 있잖아. 여기다 대입해줄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a,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4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c니까 4a 플러스 5가 되겠다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얘는 요거 7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9a.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보세요. 아 이거 아니잖아. 여기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b는 2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1이 되겠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요거거든요. 얘 rx. 얘가 rx거든. 자 rx 써주면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b가 2니까 플러스 2x. c가 1이니까 플러스 1. 요게 rx가 될 거고 r1은 여기다가 1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쉬워지면 사실 요 직접 나침하는 과정을 생략할 거야 니네가 이제는. 좀만 몇 번 더 보면 알려줄게. 어렵죠? 어?